사이버 스토킹. 온라인 스토킹의 피해 유형.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는 온라인 스토킹의 피해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저장하거나 사생활을 알아내려 하는 행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글이나 이미지, 음향을 전송하거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했을 경우 및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칭하는 경우, 다른 범죄의 피해자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성적인 모욕이나 허위 정보를 유포. 개인정보 유포를 통해 제3자의 범행을 부추기는 행동은 모두 온라인 스토킹의 피해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법이란 이전에는 온라인상에서 스토킹하는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심각성과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새롭게 스토킹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영상을 전송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였을 시에는 스토킹법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규정 1. 사이버 스토킹 처벌 규정.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편부터 전화, 팩스 등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글이나 말, 음향, 그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면 스토킹법 규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행동을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만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토킹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폭력 처벌법. 대부분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은 성적인 내용을 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음란한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냈을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과 함께 전화나 우편, 그 외의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했을 때 성립하게 되며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스토킹 혐의 대처 방안. 자신이 피해자 입장에서 사이버 스토킹을 당했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스토킹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때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이 처벌을 피하는 것인데, 스토킹 혐의에 연루된 사람이라면 법정 성립 요건의 부재를 주장해야 합니다. 간혹 상대방이 무작정 스토커로 오인하여 보소한 상황이라면 당당하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아무래도 매체를 이용함에 따라 증거 확보가 용이한 편이므로 증거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바,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스토킹법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돕고 합의를 한다면 해당 범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가장 먼저 행하여야 하는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양형 기준의 감경 요소를 주장하여 감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처벌을 받을 때 상습범과 초범은 각기 다른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써 초범인 경우나 범죄 정도가 가볍고 진지하게 반성을 하면서 피해자의 회복을 도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한 경우에는 형량의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스토킹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증거가 명확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에 섣불리 죄를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이버 스토킹 문제로 인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해결 방안을 살펴본 다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